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떠한 키워드를 꼭 챙겨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해야 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겹치고 연결고리 되는 부분 많긴 하지만 부분의 특징들 먼저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 현대차 콕 집어서 관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첫 번째 질문 현대차 좀 집어서 드려볼게요. 오늘 헤드라인을 본다면 관세 소급 인하 내용이 미 연방 온라인 관보에 게시가 됐다. 그러니까 관세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현대차 간다라고 하는데요. 오후장에도 추가적인 탄력이 강하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 더 이렇게 오늘장에서 28만 원 위까지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충분한 요인이 어디에 있다라 보시는지, 이 모든 게 관세라고 본다면 어디까지 추가 탄력까지 보시는지도 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새로운 뉴스 아닌데 네. 현대차를 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소외됐다. 그러니까 코스피 안쪽에서도 대형주 중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 반응하는 관점 쪽에서 약간 관세 불확실성 살짝 제거되고 거기다가 또 배당 시즌입니다. 또 배당 관련된 쪽에서 이만한 배당 주는 회사 지금 없죠. 예,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분리과세도 배당 분리과세도 된 마당에 요거 한번 그거 하면서 또 강하게 매매가 들어오는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 됐었으면 배당 쪽을 좀 더 기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선주들이 더 강했을 텐데 네. 우선주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현대차에 대한 약간 경쟁력 회복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회장이 깐부 미팅하면서 나왔던 그러니까 모빌리티 관련된 쪽의 변화를 그대로 현대차가 앞으로 피지컬 AI 쪽에서 담당해 줄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결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물론 앞으로 회복되는 과정 쪽에서 판매량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갈리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게 보는 게 아니라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렸죠. 예, 오토에버가 왜 성장주의 관점 쪽에서 더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항상 시장은 성장을 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내년 가서 자동차 잘 팔릴지는 금리는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좋아지게 되면 소비 심리 회복해서 그다음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피지컬 AI에 담당하는 한 축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고 HL만도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이 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는 지금 1차 저항입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바로는 못 갈 것 같고요. 살짝 조금 소화했다가 다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30만 원대 진입을 노크를 하는데 30만 원을 못 넘기네요. 이번에 넘어가면 갈 것 같아요. 네. 한 31만 5천. 제가 뭘로 알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잘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비슷한 아이디어를 한번 볼게요. 대형주 쪽에서 관세 때문에 고생했다가 제대로 반응을 못 하는데 관세 불확실성 어느 정도 좀 끝났다. 못 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랑도 연결돼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LG전자. 같이 보나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쪽에서 LG전자도 로봇이 있습니다. 네. 베어 로보틱스라고 해서 지분 60% 갖고 있는 회사. 이것도 자율주행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가야겠죠. 같은 논리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현대차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확장되면서 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가져가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약간 좀 덜 간 거, 새로운 거, 근데 성장 밸류 좀 갖다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만 짧게요. 현대차는 이 1차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지금 구간부터도 볼 자리가 맞긴 한 걸까요? 지금 여기 따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 반도체들 쭉쭉 갈 때 그동안 우리 현대차는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따라간다고 이거 만약 신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27만 원대 중반 이 정도쯤 잠깐이라도 눌렸을 때 그때 보는 게 그나마 더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항상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따라가게 되면 괴롭혀요 저희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이야기를 현대차 그룹에 좀 머물러서 할 텐데요. 황희원 팀장님과도 현대차 잡고 기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민수 대표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만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라고 본다면 뭐 새로운 건 아닐 겁니다만 현대차는 유독 강하게 움직이는데 기아는 뭐 살짝쿵 현대차 가니까 반응하는 정도거든요. 이 차이 어디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따라잡는다라는 시각도 지금은 반영해도 될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뭐 앞서서 대표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로봇의 유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차이예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자동차 섹터가 좋으니까 같이 가는 정도일 뿐이지 상승률이나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 나고 특히나 이제 중소형 단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렇게 나쁜 모습,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로봇을 하는 중소형주들과 로봇을 안 하는 중소형주들, 특히나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피지컬 AI로 가는 시점에서 그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바꾸는 게 아마 로봇하고 자율주행일 건데 그 두 가지 다를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죠. 특히나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유통을 현대 오토에버가 맡고 있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7% 지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조건을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HL 만도도 우리 지난번 월요일 시간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로봇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가장 우리 일상생활을 변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인데 오늘 로봇 주식들이 강력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봇이 과연 시장을 전체를 다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주도 섹터로서 시장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섹터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현대차 그룹주가 합류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분명히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이끌고 수급을 끌고 갈 수 있는 ETF 수급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이 워낙에 많은 수급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로봇이 셌으면 다음 주는 뭐 바이오, 반도체, 오늘 좀 안 좋은 반도체, 또 2차 전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셔야 하는데 요 네 꼭지로 아마 연말까지 계속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오토에버 팀장님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 봐요. 이렇게 큰 대형주가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좀 낯선 반응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송창현 부사장께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사업 방향성에 시장이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컨센은 오늘장에서 이미 다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더 트리거는 현대 오토에버에 필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나와야지 더 구체화돼야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적용해야 될까요? 이게 소프트웨어 핵심 축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의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는 건지 이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사실 현대 오토에버 외에는 다른 자율주행은 썩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 동안 자율주행 기업들, 회사들, 그다음 실제 운행 기록들을 보면 사실 썩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랑 같이 했었던 42-라던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판에 있어서 새로운 판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느냐, 또는 피지컬 AI의 도입으로 TPU가 됐던 그다음에 GPU가 됐던 이제 첨단 반도체를 이용한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의 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물음표를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돌아왔고 국내에서도 실제 주행하는 모습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테슬라와 국내 기업들과의 격차가 사실 아직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격차를 만족시켜 주려면 좀 간극을 좀 줄일 만한 기술력 있는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나 다른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잘 될 거야가 더 많이
주가에 녹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의 오늘 상승은 자율주행 쪽보다는 큰 틀에서는 피지컬 AI,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로봇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섹터는 좀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림을 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현대그룹주, 이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의 흐름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 저희 사실은 현대차, 기아 이야기하고 부품단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현대모비스가 또 한 번 호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9.8%까지도 지금 강세가 확인이 돼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투자자분들도 드실 것 같아서요. 현대모비스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위아도 그렇고요. 이쪽 안에서의 전략, 지금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들려주세요. 이거를 현대차 쪽에서 다 저희가 알고 있던 공식을 보게 되면 현대차 간다, 그럼 기아 따라갈 거고, 기아 간다 그러면 부품주들 쭉 올라갈 거고, 부품주도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PR 뭐 5배, 6배, PBR 0.5배, 6배 널렸습니다. 근데 왜 안 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 기아도 안 움직이고 부품이 안 가고 이쪽이 안 가네요, 오늘은. 기아?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될 때는 시장이 바라보는 게 딱 한정돼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일단 성장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장주 찾을 때 예전에 저희가 바라보던 뭐 2차 전지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어디서 붙냐면 이제 로봇이라는 것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게다가 미국도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쫙 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긴급하게 로봇 쪽에서 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쪽들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이제 또 그림이 갖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성장주 개념 쪽이 갖춰지는 부품주가 더 강하다. 그쪽이 한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또 그래서 뭐 예전에 알고 있던 뭐 다른 종목들 쫙 사시는 것보다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와 그래도 로봇 쪽에 문의가 나는 종목들로 가는 게 맞겠다 하다 보니까 시장을 선택한 거는 뭐 현대모비스도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쪽, AS 사업들 이쪽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나 HL반도 드디어 또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경향들 이렇게 나오는 게 거기에 걸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볼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SPG가 뭐 그렇게 있다고 거기까지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영업이 18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조 단위까지 빵빵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흐름은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전에 에코프로 사태? 사태? 예, 에코프로를 저희가 받아들인 현상. 성장주가 지금은 안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거 로봇 쪽 그냥 안 봐. 그러고 있다가 하고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면 그때 이제 잘못하면 고점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나 관심 없어 그러면 갔다가 어차피 또 쭉 내려올 거 그럼 나 매매 안 해 라고 철저하게 안 보시든가 아니면 그래도 계좌를 살릴 거는 조금이라도 그런 쪽이 있다 그러면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지금 상황 쪽에서는 판단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했었을 때 쭉 올라가게 되면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간 것부터 또 안 한 게 맞겠죠. 그래서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잡고 묵직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든지 아니면 로봇으로 한정지어서 할 건지 저희 마침 두 번째 키워드가 로봇입니다. 여기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로봇에 대한 성장주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발 모멘텀이 추가된 오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너지가 로봇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 팀장의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힌트를 주면 미국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면 더욱더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응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현대차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 하나만으로도 분명한 신호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연결고리가 강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라도 행정부에서 이렇게 방향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국내 로봇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 대표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한 타이밍 앞서서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일단 로봇 쪽 올라가는 거 보고 2차 전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공통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로봇 2차 전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테마처럼 등장했던 게 2010년 초반이었거든요. 2012년, 13년 그때만 해도 사실은 2차 전지 전기차를 테마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 됐지만, 근데 그리고 나서 당장 뭐 전기차가 등장할 것처럼 했지만 사실 실제로 등장한 거는 우리가 2020년 전후 등장을 맞아요. 했어요. 주가는 2022년, 2023년 정점을 거의 찍었고, 이제 거기를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변에서 2차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테마로 등장한 거는 꽤 됐어요. 꽤 됐고, 그리고 나서 주가들은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실적은 아직은 별로 없죠. 언제쯤 우리 주변에서 로봇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조금 먼 미래잖아요. 전기차보다는. 네. 당장 내년에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5,000기가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일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공장 내에서만 일단은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 소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를 들어서 내 비서가 돼서 내 옆에 앉아 있는다. 이 시간까지는 꽤나 많이 걸릴 거라고 그럴까요? 봅니다. 네. 그렇게 이거를 주가의 관점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든 주가의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든 갈 길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AI와 같이 분명히 가야 되는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배터리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산업 현재 전 세계에서 이끌고 가는 산업 전반적인 첨단 산업을 다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로봇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로봇 너무 비싸다 또는 너무 고평가다 이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매크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가라고 저도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분명히 한 텀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다시 바이오가 득세를 해서 로봇이 쉬는 때가 온다. 그러면 지금 잘못하다가는 퐁당퐁당 거꾸로 타버리면 계좌가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네. 반대로 로봇이 좀 쉴 때, 이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전혀 훼손되지만 않는데 주가만 좀 쉬는 타임이 온다. 지금 AI 반도체들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성장 스토리가 쉬지 않았는데 주가만 지금 한 달째 쉬어가는 거면 이럴 때 매수하기 좋은 것처럼 로봇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한번 2차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 따라붙을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겁니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다만 손절할 각오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옵티머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모멘텀으로 테슬라까지 급등한 자리가 오늘 자리였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의 상승분에서 힌트를 얻어서 로봇주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도 이용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트레이딩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건 손절이기 때문에요. 이게 익절이 될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네. 언제든지 지금 어제 엄청 좋을 걸 예상했던 반도체들이 오늘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것처럼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어느 한쪽 섹터가 너무 유독 강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을 가져가면서 지금 시장 오늘도 사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이라서 로봇이 올라서 그렇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실 거면 포트폴리오를 섹터별로 짜 놓으시던지 아니면 매매를 하시는 건 하시되 리스크 관리 무조건 물린다, 떨어진다 해서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런 관점으로 했다가는 반도체처럼 또 한 달 이상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올라가는 기회비용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로봇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민한 내용은 그러나 필수 한 번 더 강조 또 해주셨습니다. 로봇 이야기 저희 하고 있습니다. 로봇 최근에 이야기 많이 안 했던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오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서 이쪽 이야기도 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 10% 정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와서 이 관점도 궁금합니다. 올해 쭉 연초 대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안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이기도 하거든요. 그 많은 모멘텀에 다 호재를 누리지 못한 이 종목이 연말입니다. 지금 정도면 로봇발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키 맞추기 전략으로 지금 로봇주를
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왜 가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냥 로봇 쪽에서 안 간 거 찾다 보니까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주가가 저 위에 가 있는데 얘도 이제 대기업 계열의 뭐 많은 쪽인데라고 하다 가야 보니까 되는데. 네, 하다못해 유로메카까지 가요. 포스코 쪽에 투자했다고 관련된 쪽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직전 고점대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이자 약점. 강점은 보여준 게 없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할 수. 뭔 소리죠 이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GPT가 대답한 겁니다 저한테.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내막에 쌓여 있지만 뭐 보여줄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뭐 일단 보여주세요. 예, 그래야 믿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로봇 쪽에서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국의 로봇,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2차 전지 쪽을 차용을 하냐면은 이제 보면은 같은 액추에이터나 이제 감속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정밀, 그러니까 되게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도죠. 근데 중국은 고난이도보다는 약간 좀 그냥 가성비 많이 범용입니다. 근데 중국 쪽이 가성비 높다고 이번에 유니트리 같은 경우도 만든 로봇이 한 2천만 원 중반, 3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쓰임새가 많아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면 거기 중국이 이제 견제하는 모습들 그게 그대로 가서 이제 한국이 그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의 쪽에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이거 많이 본 스토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또 중국을 이제 때리는 로봇 쪽에 대해서 때리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 가자 2차 전쟁이고 옛날에 가자 에코프로 이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정밀이라는데 비싸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좀 납기가 좀 느립니다. 아주 정밀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필요 없는데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중간에서 한국 쪽을 더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또 이제 성장주 개념대로 막 움직이게 되면은 저희가 12월 1월 달에 1월 달 CS 2029 가면은 가장 많이 움직였던 섹터가 또 뭔지 아세요? 소프트웨어. 성장주 쪽에 이것도 안 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혹시나 순환매 돌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돼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넓게 전략 아이디어를 확장까지 시켜놓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봤고요. 오늘 이쪽에서도 모멘텀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준비해왔습니다. 자, 에임드바이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공모가의 4배 오늘 달성한 날입니다. ADC 키워드에 대한 주목도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하나씩 오늘은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기대가 높았던 종목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삼성이라는 키워드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에임드바이오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따따블 달성한 종목입니다. ADC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조금 더 관련주에 대한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볼까요? 어떻게 오늘 이 흐름 자체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워낙에 좀 12월 달 대어로 많이들 평가를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막판에 바이오 약세 영향도 사실 에임드 바이오 때문이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사기 위해서? 네, 에임드 바이오가 만약에 시초가에 오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을 경우에 매수를 하기 위한 좀 뭔가 현금을 마련해 놓기 위한 뭔가 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오전 흐름을 좀 보면 지금은 좀 바이오들이 약했다가 오후 들어서 좀 올라왔지만 오전에 AMD 바이오가 상한가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다른 쪽 바이오로 수급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은 ADC에서 새로운 또 강자가 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오름 테라퓨틱스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온기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로봇과 이제 수급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눌러주는 바이오들이 오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아랫꼬리를 달던가 아니면 다시 양봉으로 내는 바이오 전환되는 바이오들, 의료 AI들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더 간다고라고 생각할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바이오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종목들이 극단적이에요. 약간 횡보를 하거나 우하향하는 종목들에서는 가차없이 매도가 나오고요. 가는 쪽에서 계속 거기다가 수급을 더 실어버리는 좀 약간 극단적인 매매가 나와서 좀 어려운 매매 자체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좀 조정을 잘 견뎠고요. 종목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올라가는 바이오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들 잘 찾아서 바이오는 이제 한 이틀 쉬었으니까 네. 또 다음 주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위치들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워낙에 중소형 바이오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보면. 근데 오늘 오전에 리가켄 바이오가 뭐 신고가 갔다가 살짝 내려왔지만 알테오젠이라던가 ABL 바이오라던가 뭐 올릭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데 이 연말 연초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대 구간에 와 있는 위치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만 키워드도 꽤 오랜 기간 저희가 키워드로 잡고 있죠. 김민수 대표님, 오늘도 변동성이 큽니다. 계속 뭐 먹는 비만 치료제, 고용량 위고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비만 키워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오늘 22%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내일 무증에 따른 신규 추가 상장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이 비만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인 팁 하나만 공유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에임드바이오가 ADC 경쟁률이 1,700대 30인 치열했어요. 예, 그렇다고. 맞아요. 그래서 들어올까 안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의외로 많이들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배 아파. 예, 이럴 쪽인데 2탄이 있습니다. 또 12월 9일 10일 가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가게 되면 알지도믹스. 그러면 제약바이오 IPO가 또 있군요. 또 있습니다. 요것도 베링거 인게라임의 1조 4천억 기술 이전을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RNA 관련된 네. 쪽에서 표적 그 대상 항암제 관련된 쪽에 기반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이 높죠. 그건 한번 해보려고요. 예. 또 1,700대인데 또 나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잠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쏠렸다가 또 펼쳤다가 하는 과정들이 계속 나올 거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임디바이오가 그렇게 지금 시총이 거의 이제 3조 다 돼갑니다. 조만간 이제 내일 올라가면 3조 훌쩍 넘어가겠죠.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거죠. 라이센싱 아웃에 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쪽들을 시장이 계속 부각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다른 ADC건 뭐건 간에 결국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바라봤던 뭐 항암제 쪽으로 예전에 신라전이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그런 거 보는 것보다는 약간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줘서 그들과 같이 가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로열티로 그냥 팔리는 대로 꾸준하게 내가 수익 받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그런 걸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섹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업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바이오는 뭐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펩트론. 이거는 잘 견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28만 원대 잘 견디어서 이겨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D&D 파마텍, 무상증자, 물리학 이런 것들 다 연결돼서 큰 이상 없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네. 끝. 잘 확인을 해야겠네요. 일단 네.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감이 뚜렷하죠. 자, SK 하이닉스 조정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10만 원 선 단단하게 지켜내는 흐름이 최근에 나오곤 있는데 하이닉스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황 팀장님,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 약간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좀 커지면서 슬슬 밀리나? 삼성전자 버티는 것 같은데 뭔가 전략에 고민이 필요한가? 올해는 하이닉스가 잘했어 1위였는데 내년은 너무 물음표가 많은가? 라는 생각들 드실 것 같아요. 12월입니다. 투탑 가운데 전략 변화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지금일까요? 네, 말씀을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잘했죠. 네. 근데 구글의 TPU 발표 이후 삼성전자가 확실히 좀 더 강한 모습, 빠질 때 덜 밀리고요. 예전에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올라갔지만 지금 버티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하이닉스는 계속 21선을 올라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자는 계속 잘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한번 또 매수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의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구글이 10년 정도 걸려서 TPU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활용한 제미나이가 여전히 버벅대고 있어요. 요즘에 써보면 여전히 아직도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바로 답변보다는 생각을 오래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나 연산이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여전히 HBM이 많이 필요한 거는 여전히 사실이고요. 엔비디아의 GPU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의 뭔가 신선함으로 본다라고 하면 구글과 삼성전자 연합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부장단은 확실히 증설에 대한 부담, 신규 공급에 대한 신규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될 때는 확실히 안 되는 것 같고요. 될 때도 뭔가 다 단기로만 해야지 또는 확실히 내년 실적에 대한 담보가 좀 나오면 그때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한 반도체 칩메이커들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처럼 삼성 밸류체인으로 같이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먼저 우선으로 하고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의 수급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 시즌인 것 같아요. 네, 그 수급 영향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신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지금 사신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취향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한 6대4 정도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의 방향의 변화까지 감지를 좀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 아마존 쪽에서 나온 뉴스까지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아마존 쪽에서 나온 뉴스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마존 웹서비스가 가성비 칩을 좀 내놨다라고 합니다. 계속 엔비디아 장악해놓은 그 영역을 붕괴시키려는 그 파일을 나누려는 시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걸까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또 TPU가 이겼네, 또 GPU 안 되네, 그러고 봤더니 또 아마존 웹서비스 그 트레이뉴? 예, 네, 뭐. 맞아요. 에스퍼렌시아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그러면서 어떤 땐 브로드컴 갔다가 어떤 땐 마블 테크놀로지 가고 정신 하나도 없네요. 예. 이렇게 머리 아프게 주식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리고 대표님이 정리해 주실 거니까. 네. 예, 이거 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이런 뭐 에이직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다 누가 수혜를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혜일 거니까 거기서 너무 뭐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아직까지도 그러고 계세요. 맞아요. 모르시면 반반 사면 되고요. 아니겠다. 그리고 또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약간 다음 실적 발표 되기까지는 삼성전자가 강해요. 왜냐면 스토리를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강하고 실적 시즌 좀 되게 되면은 그래도 숫자는 하이닉스가 더 강합니다. 그런 약간 미묘한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꺾인다 그러면 둘 다 빠질 텐데요. 근데 그런 경향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냥 모르면 반반,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사이클은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아마 이제 지난 3분기 때 가지고 실적 때문에 소부장 안 돼. 뭐 이제 캐펙스 투자 없으니까 그거 어려워라고 하지만 4분기 때 보여주는 실적들이 이제 진짜입니다. 그때부터가. 그래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 그려가는 엔비디아 향의 이제 변화들이 좀 다 있다 보니까 루비네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은 또 있다. 그거는 준비하자라고 할 쪽으로 슬슬 이렇게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셋과 기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셋 쪽 그리고 기판까지는 보자라는 조언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키워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5 진행해봤고요. 김민수 대표,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